아이들이 이런 고민 많이 얘기해요. 선생님, 그 애들이 다 나 싫어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첫 번째가 안녕하세요. 조작가의 스몰빅 토크입니다. 오늘의 인터뷰인은 14년차 현직 초등교사이시자 좋아서 하는 그림책 연구의 대표로서 그림책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계신 이현아 선생님이십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고 좋아서 하는 그림책 연구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림책을 통해 아이들의 상처를 치유해 주신 그런 노하우들을 토대로 이번에 어린이 마음 약국이라는 책을 이제 내셨어요. 그래서 네. 책 서문을 보니까 이제 선생님께서 스스로를 교실의 마음 약사라고 소개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왜 하필 약사인지 그리고 네. 또 이 약사를 자처하시게 된 좀 계기가 어떤 건지 궁금하거든요. 오후에 2시 반이 되면 아이들이 모두 이제 네.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네. 한 아이가 집에 가지 않고 계속 뒤에서 어정쩡하게 이렇게 책을 이렇게 막 보면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선생님한테 할 말이 있냐고 물었더니 선생님 저 오늘 죽고 싶었는데 겨우 학교에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이제 엄마가 안 계시고 아빠랑만 있는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그 전날 밤에 아빠가 췌장암에 걸렸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가 이제 혼자 남겨진다는 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차라리 그냥 아빠랑 같이 네. 죽었으면 좋겠다고 네. 생각하면서 막 빌다가 한숨도 못 자고 학교에 왔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를 안고서 막 달래면서 생각을 했던 게 근데 이 아이가 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 교실에 앉아 있었을까? 어떻게 그런 걸 헤아리지 못했을까?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고 아이에게 막 안고서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 괜찮아요. 1교시부터 6교시까지는 그런 말을 할 틈이 없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실에는 그 숨을 쉴 틈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숨구멍을 좀 마련할까 네. 하면서 내가 조용히 좀 내 마음을 좀 털어내서 선생님께 전달할 수 있는 어떤 통로가 필요하다. 실제로 제 교실에 이렇게 두는 노트북이거든요. 오후 4시가 되면 너희들 다 가고 나면 선생님이 딸깍 열어서 매일매일 체크할 거야. 네. 매일 볼 거니까 익명으로 써도 되고 네. 꼭 그게 익명이 보장돼야 애들이 또 이렇게 마음을 쏟아 놓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제일 궁금한 거는 네. 아이들이 뭐 그게 어른들한테 사실은 우리가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마음이 좀 아프거나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때 누군가한테 선뜻 얘기한다는 게 그리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아이들이 좀 고민을 잘 털어놓나요? 어떤가요? 그럼 제가 작가님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작가님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안 좋습니다. 왜 안 좋으세요? 여러 가지 너무 많습니다. 네. 네. 네, 보세요. 작가님도 제가 이렇게 딱 물었을 때 뭔가 고민이 있긴 한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네.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대부분 괜찮아요, 좋아요, 그리고 그래. 근데 뭔가 더 얘기하고 싶은데 서로 근데 저는 그게 질문이 조금 더 뾰족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림책으로 이제 건너오면서 처음에 했었던 거는 색깔 손인사거든요. 그래서 아이에게 이제 색깔로 물어봤어요. 저 오늘 빨간색이요. 왜? 그러면 오다가 넘어져서 피났어요. 근데 이 정도만 이야기를 해도 이 아이가 오는 길에 무엇을 보고 어떤 걸 경험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어떤 경우는 선생님 저 오늘 회색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면 엄마 아빠가 싸우셔가지고 아침도 못 먹고 왔어요.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가 오늘 왜 이런 표정으로 여기 앉아 있는지를 제가 좀 이해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물어봐요. 그럼 너의 고민을 집에서 부모님께도 얘기했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아이들이 얘기 안 했대요. 그래서 왜 얘기 안 하냐고 물어보면 이야기하면 이제 잔소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말했다가 괜히 잔소리만 된통 들으니까 그냥 얘기 안 하게 된다고. 그럼 그렇게 얘기하는 게 1, 2학년들은 그럴 것 같지 않은데 보통 몇 학년? 4, 5, 6학년 아이들이 중학년, 고학년 네, 아이들. 깊숙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2학년, 3학년 아이들도 네.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깊이 있는 이야기들, 네. 고민거리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들이 자기 마음을 큰 부담 없이 벽을 느끼지 않고 털어놓는 부모님이 되는 것이 사실 모든 부모님들의 그쵸, 워너비일 텐데 네.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아이들의 마음을 좀 잘 알고 아이들이 선뜻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좀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부모님들의 어떤 대화법 이런 공통적인 특징 같은 게 있나요? 되게 마음이 건강하고 힘이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의 이제 부모님들을 보니까 되게 특징적인 부분도 공통적으로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첫 번째는 보면 되게 아이 말을 끝까지 듣는 리스너인 경우가 많았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가 어떤 고민을 얘기했을 때 그걸 시작으로 이제 내 얘기를 길게 하는 경우 있죠. 이때다. 맞아, 내가 이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아이가 마침 고민하고 있구나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면 아이가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비중을 아이가 한 7 정도 얘기하고 부모님은 들으면서 호응해 주는 거 3 정도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시는 거. 이게 생각보다 어렵다는 거. 근데 이게 되는 경우는 아이들이 굉장히 내 말이 수용적으로 전달되고 있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아이가 읽고 있는 책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학부모 상담을 하다 보면 요즘에 우리 아이가 사춘기와 이성교제에 대한 책을 많이 읽던데 혹시 학교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은 너무 구체적인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요즘에 어떤 것에 마음을 기울이고 있고 뭘 고민하고 있고 관심 갖고 있는지를 특히나 읽고 있는 책 주목하면서 그거 말고 다른 거 읽어. 이게 아니라 요즘 저기에 관심이 있구나 라는 거를 알아봐 주시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한 또 지점이라고 생각했고요. 세 번째는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학교에서 아이가 읽는 책을 같이 읽어주시는 학부모님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훨씬 풍부한 게 이제 책이라는 건 하나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안에 학부모님도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도 무슨 얘기를 할 때 요즘 학교에서 읽는 그 책에서 나온 것처럼 엄마도 요즘에 걱정이 되게 여드름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훨씬 풍부한 정서적 교감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제 끝까지 들어주는 거. 그게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쉽지 않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의 관심사에 내 관심을 더하여서 그것을 마치 대화의 거리로 만들고 그게 꼭 책이 아니더라도 그게 뭐 영상일 수도 있고 뭐 심지어 게임일 수도 있고 게임 같이 할 수도 있고 근데 글을 통해서 이제 일종의 라포 그리고 공통의 대화의 백그라운드를 교집합을 만드니까 대화가 조금 더 수월하게 된다. 그럼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선생님도 그리고 부모님들도 아이들과 소통할 때 책이라는 매개를 활용하면 훨씬 더 좀 그 벽을 허물고 대화를 해 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근데 선생님은 그 중에서도 그림책을 이제 선생님이 약사시니까 읽는 약으로 처방을 해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왜 하필 여러 가지 중에서 그림책이었을까요? 특히 그림책의 글은 굉장히 간결하고 함축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저는 시와 연결되는 장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와 함께 그 자리에서 하나의 완결된 서사를 나눌 수 있다는 점. 그 점이 정말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림인데 이게 글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림이 페이지마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특히나 감정 표현을 할 때 내 감정을 무슨 말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를 감정들이 막 뒤엉켜 있잖아요. 나도 몰랐던 내 마음을 선과 색으로 펼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속에서 아이들이 내 마음을 알아채고 공감하고 또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장르라서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림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막 이성적인 생각, 막 지식 이런 것들보다는 감정을 끌어낼 수 있게 어떤 감정의 매개체로서 굉장히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그림책이나 사례가 있나요?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제가 학부모 상담 때 학부모님께 그림책을 읽어드린 사연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우리 가정학습 조사서 학기 초에 봤잖아요. 그때 장래희망을 쓰다가 엄마한테 혼났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아이가 네일 아티스트를 쓴 거예요. 왜냐면 요즘 여기에 뭐 붙이는 거 너무 좋아가지고 네일 아티스트라서 썼는데 엄마가 이제 꿈을 크게 가져라. 결국 지우개로 지우고 검사 이렇게 써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거 말고 다른 거 썼었는데 고쳤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아이가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상담을 하면서 학부모님에게 제가 읽어줬던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빨간 꽃을 찾은 너에게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부모님이 얘기했던 그 검사라고 하는 것이 학부모님이 경험했던 이제 세계에서 좋다고 생각하는 거 이것이 바람직하고 우리 아이의
미래를 보장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어떤 네. 그런 가치관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가치관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어우러져서 여기가 최고야. 양떼를 의심하지 마 이렇게 네.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때 이 아이가 아 하면서 이쪽을 보는데요. 이게 빨간 꽃이 있는 거 발견해요. 여기는 다 노란 꽃만 있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노란 꽃만 먹고 노란 꽃만 따요. 근데 이 아이는 빨간 꽃에 유독 눈이 가는 거예요. 넌 양떼고 양떼는 곧 너야. 넌 여기 있어야 행복해. 맞지? 넌 여기가 행복해 하면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얘기할 때 이 아이는 꽃을 꺾어버려요. 그래서 나만의 길을 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거죠. 그리고 떠나면서 보면 바깥은 조마조마 위험하다고 부모님이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가는데 그게 막 무섭다기보다 되게 호기심이 가득한 느낌이 드는 이런 그림들이 등장하고 이 아이가 근데 나올 때요. 빨간 꽃도 꺾어 나오지만 이 지팡이도 가지고 나와요. 지팡이가 또 방향성을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내 양육자들이 나에게 알려줬던 어떤 가치관들이 쓸모없는 것이 아니고 방향성을 알려주는 지팡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 내가 이거 끝까지 가지고 가요. 그러면서 나가봤는데 이렇게 다양한 동물들이 저마다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세상에 빨간 꽃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분홍색 꽃, 보라색 꽃, 다양한 꽃이 있는 꽃집을 발견해요. 그러면서 여기 들어가서 이 아이가 뭘 하게 되냐면 플로리스트가 되는데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이렇게 스스로 찾아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아이가 빨간 꽃을 발견했을 때 아니야 노란 꽃이어야 해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꺾어서 자기 길을 떠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리고 그때 아이 손에 지팡이 들려줄 수 있는 내가 집에서 내 가치관과 방향성을 지팡이에 실어서 아이에게 주잖아요.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면서 이야기하고 부모님에 대한 감사와 애틋함들 같이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그림책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은 좀 마음을 읽어드렸을 때 어떻게 됐나요? 반응이? 그 부모님이 이거 읽고 나서 이렇게 약간 눈시울 붉히면서 하시는 말씀이 본인도 어린 시절에 내 부모님도 나에게 그 노란 꽃을 얘기했지만 나는 나만의 빨간 꽃을 찾기 위해 되게 발버둥치고 노력했었는데 사실 그렇게 찾아가는 게 맞는데 내가 또 나도 모르게 기성의 그 가치관으로 또 아이에게 얘기했네요 하면서 본인의 어떤 경험들을 떠올리면서 되게 공감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림책이라는 게 어떤 막 대단하게 논리적으로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좀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는 거네요. 그게 아이를 아이를 대상으로든 어른을 대상으로든.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그 마음 약사로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또 필요하다면 적절한 뭐 그림책을 활용한 처방전을 주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선생님이 보셨을 때 결국은 우리 아이들의 어떤 상처를 위로해주고 마음을 보듬어줄 때 가장 반드시 그게 뭐 선생님이든 부모님이든 우리가 어른들이 가장 지켜야 하는 어떤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신가요? 아이들이 이런 고민 많이 얘기해요. 선생님, 그 애들이 다 나 싫어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첫 번째가 분석하기예요. 네가 예민해서 그래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네가 MBTI I잖아 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평가학인데요. 이런 거예요. 별일 아니야. 네가 멘탈이 약해서 그렇지 그거 사실 별일 아니야. 쓸데없는데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나는 되게 쓸데없는 일에도 마음이 흔들리는 아이구나. 내가 이상한가?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도 많이 하는 건데 너보다 더 힘든 아이들도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 그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말문이 막히고 나는 충분히 힘들어서 이야기를 한 건데 화제를 돌려버리니까 다른 아이들이 더 힘들다고 한다고 해서 내 마음의 힘듦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데 이 세 가지는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면 해야 되는 게 뭔가요? 이렇게 질문하실 때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는데 하나는 언어적 지지인데요. 언어적 지지 첫 번째는 미러링이에요. 이야기한 대로 되돌려주는 거죠. 요즘에 승우가 친구들이 안 좋아하는 것 같아서 속상했구나 라고 얘기를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나도 그럴 때 있어. 나도 어렸을 때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 이제 다시 이걸로 내 이야기 시작되는 거니까요. 그거 말고 이렇게 얘기해주면 이 아이는 내 말을 이해했구나 라는 지지를 이제 느끼게 되면서 다음 이야기는 본인이 이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거울처럼 반사해 주듯이 미러링 해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되게 비언어적인 건데 눈을 마주치면서 약간 이렇게 앞으로 다가가서 눈을 마주치면서 끄덕이면서 이야기 듣는 거. 이렇게
이것만 해주셔도 아이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본인 이야기를 훨씬 편안하게 꺼낼 수 있는 거.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자기 마음에서, 그러니까 꺼내는 자기 표현에서부터 이제 모든 것의 문제 해결이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제가 아까 네. 그 하지 말아야 될 것 이제 생각하면서 드는 네. 생각은 이제 뭐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 혹은 어른들 입장에서 보통 이제 또 아니 공감해주고 지지해주는 건 알겠어. 근데 그거 어찌됐건 해결책을 찾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본적인 어떤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맥락으로 이제 좀 분석하고 평가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렇게만 해줘도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느냐? 네. 선생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그 작가님은 그 해결책을 네. 누가 찾아줬나요? 네. 결국은 수많은 말을 들어도 내가 찾아가는 게 진짜거든요. 네. 그래서 조언을 해줄 수는 있어요. 결국 빨간 꽃이 꺾어서 가는 거는 아이라는 거죠. 해결책을 꺾어서 찾는 거는 본인이고요. 우리는 지팡이 역할을 해주는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지지를 해주면 제가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쵸.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질문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요청이 올 때까지 조금만 더 지지를 많이 기다리고. 해주시고 네. 기다려주시면 아이들이 스스로 찾든 혹은 모르겠으면 요청을 한다. 그때는 조언해 주셔도 된다. 그럼요. 아. 네. 마음 약사로서 어린이 마음 약국이라는 책을 내셨는데 7년 동안 이제 마음 약사로 활동하시면서 정말 많은 경험들을 그 책에 녹여내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이 책을 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특히 좀 어떤 자녀를 두신 혹은 어떤 부모님들이 이 네. 책을 활용하면 좋을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랑 이 고민 사연 편지를 주고받다 보니까 그 사연들을 4개 카테고리로 이렇게 유목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중에 첫 번째가 나거든요. 그 나에 대한 어떤 고민들인데 그중에 정말 많았던 거 외모 열등감이에요.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 때 꼭 한번 시달리게 되는 이랬을 때 이런 걸 어떻게 아이들이 돌파해낼 수 있는지 이 책을 보시면 아이들이 실제로 활동해 볼 수 있는 질문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제에 대해서 내 마음을 좀 돌아보고 자기 표현을 해볼 수 있는 그럼 이 책은 애들이 봐야 되는 거네요. 네,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먼저 읽고 네. 아이에게 권해주는 아. 책이에요. 네, 그래서 꼭 같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 그 뒤에 있는 질문은 아이들과 함께 엄마가 옆에서 했을 때 너무 좋았다는 그런 피드백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같이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이제 나 다음으로는 가족 얘기가 이제 많은데요. 정말 압도적인 1위. 엄마 아빠가 싸웠을 때 제가 실제로 한 아이가 어떤 경우에 있었냐면 이혼하실 것 같은 거예요. 아이가 봤을 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학교에 오다가요. 집에 불이 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집에 간 거예요. 그래서 불이 안 난 걸 확인했어요. 그래서 또 학교에 오다가 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또 가서 불 안 났네? 이걸 몇 번을 하면서 10시가 될 때까지 아이가 학교를 못 오고 막 전화하고 수소문해가지고 겨우 봤는데 아이가 땀이 뻘뻘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막 울면서 집에 불났을까봐 너무 불안해가지고 확인하고 그러고 왔다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존재가 아이에게 그만큼 중요하고 이게 무너진다는 거는 우리 집이 불타서 없어진다. 혹은 내가 서 있는 땅이 완전 무너진다. 이런 불안감을 아이들이 털어놓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다투시거나 혹은 이혼했을 때 어떻게 마음을 아이들이 좀 잡아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면 또 문진표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체크해보면서 좀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게 이렇게 했고요. 이제 나와 가족을 지나면 어디로 갈까요? 친구? 네, 친구. 친구 관계에 있어서는 가장 공통된 질문이 그거예요. 친구가 없을까봐, 친구들이 나를 안 좋아할까봐 걱정하는 거. 그랬을 때 어떻게 내가 먼저 친구한테 다가가야 할지 모르겠다 있었고 이랬을 때 어떻게 마음을 나눌 건지 네, 이런 부분들 담아놨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제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가는 이야기인데요. 여기 이제 진로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뒤에 이제 보면은 제가 증상별 그 읽는 책 그 리스트를 180권을 이렇게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18개의 이제 주제별로 10권씩이에요. 180권의 그림책들을 유목화해놨으니까요. 어머님들이 집에서 아이에게 어떤 그림책 권해줄까 여기에서 참고해서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학교에 그 마음이라는 과목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더 많이 우리의 교실에서 또 우리의 가정에서 터놓고 나누고 거기에서 해결점을 스스로 찾아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 스몰빌 클래스에서 마음 우체국이라는 걸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또 연결되는데. 저도 오늘 이 책을 소개드리게 된 게 뭐 사실은
뭐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하게 되고 똑똑해지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릴 때 그 상처는 진짜 오래 가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상처를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가져가지 않도록 이런 여러 가지 도구들을 잘 활용하셔서 우리 아이들 마음을 조금 더 잘 보듬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책을 또 소개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요즘에 교육계가 너무 힘들잖아요. 이런 힘든 와중에 있는데 저는 이제 교사와 학부모가 전혀 대치하는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날씨와 CC처럼 함께 가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의 공통 목표가 있잖아요. 우리들은 어떻게든 아이들이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잘 성장하길 바라는 그 마음은 정말 같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마음 약국이 또 어머님들도 아이들도 또 이런 교육자들도 먼저 마음을 좀 치유받고 좀 힘을 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책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하게 흘려보내는 그런 역할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 또 사실 우리 어른들의 마음에도 치유가 되는 그런 시간이셨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은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이벤트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약사 이현아 선생님께서 50명의 아이들에게 어린이 마음 약국 책을 선물하고 싶다고 50권의 책을 또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50명의 시청자분들께 책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하려고 하고요. 이벤트는 여러분께서 이 영상의 댓글에다가 오늘 영상을 보시고 어린이 마음 약국 기대평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언젠가 힘든 순간이 왔을 때 꼭 이야기해주고 싶은 응원 한마디 함께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50명을 선정을 해서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위해서 또 이렇게 책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책을 통해서 가정에서 학부모와 아이들이 더 많은 대화하는 계기를 또 마련할 수 있다면 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현아 선생님 모시고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면 마음을 조금 더 보듬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도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번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조작가 이현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